다음으로 오실 분은 우리 창작그룹 비기자의 최선영 작가님인데요. 사실 저는 이런 포럼 같은 곳에 갔을 때 뭔가 마지막에 질문을 던지고 끝내면 약간 답답하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야기한 다음에 다 같이 앞으로 고민해보자 이러면 조금 내가 그 고민 답을 들려고 왔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질문을 도저히 갖고 끝내지 않을 수 없는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 최선영 작가님은 언제나 그런 질문들을 던져서 저 개인적으로도 뭔가 제가 함부로 쭉쭉 나가던 생각을 멈출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인데요. 아마 오늘도 여기 계신 분들 오늘 행사 같이 하시면서 품게 됐던 나름의 어떤 결론들, 어떤 그 장애와 정체성과 뭐 예술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형상들의 물음을 던짐으로써 우리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최선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기자의 최선영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창작그룹 비기자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최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노란색 모자를 쓰고 있고요. 민트색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제목이 이렇게 늦게까지 추운데 기다리셨는데 힘이 빠질 정도의 제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좀 모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들은 분들께 제가 매우 힘을 주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장애와 관련된 뭔가 일을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현재는 연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왜 그렇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모르겠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동시에 여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뭔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그 각자의 이유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그 적극적으로 모름을 좀 인정하고 무언가를 같이 생각해보자, 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모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고요. 이것은 외롭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질문을 나누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가 장애와 관련된 이야기로 많이 가고 있지만 이것은 장애에 대해 알아가자는 주장이 아니라 장애를 포함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같이 궁금해하자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는 왜 장애인이 예술하기를 기대하거나 지원하고 있을까와 같이 이제 제가 몇 가지 모르고 있는 것들을 오늘 좀 추려서 가져왔거든요. 한 13년, 14년째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혼자 집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정리가 아직도 되지 않고 있는 질문들을 좀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좀 모르기 위해서요. 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로 아무래도 비장애 중심의 사회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의 예술하기를 이 사회는 기대하거나 지원하고 있을까요? 오늘 같은 자리는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마련될 거라고는 거의 기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반갑지만 동시에 왜 갑자기 이런 자리들이 마련되고 있고 사업도 생기고 뭔가 움직임들도 있고 그러는지 약간 궁금한 거예요. 그것이 좀 사회적 차별을 줄이거나 누군가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이기 위한 그런 좀 선한 의도들 혹은 당위적인 좀 인간의 권리와 관련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욕망이나 욕구나 혹은 장애인이 예술이라도 해야만 누가 장애인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는 좀 이런 관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변화들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반감과 동시에 이 변화가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갑자기 일고 있는지에 대한 좀 냉정한 시선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관련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가 무엇이냐, 장애 예술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들인데요. 물론 그걸 어딘가에 사전을 쳐서 우리가 그 용어의 뜻을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책적 대상으로서의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서 다른 말과 관점을 마련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장애 예술이 대체 뭔데 왜 다시 비장애인과 구분시켜 장애 예술이라는 말을 써서 다시 또 어떤 씬을 갑자기 만들어 버리거나 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특별하게 부각시키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와중에 우리는 다른 해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현장들을 얼마나 열심히 마련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가, 과연 그런 현장은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가, 좀 이런 생각들을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이러한 논의 자리도 역시 언어적으로밖에 많이 할 수 없지만 용어에 대한 논의라든지 의미라든지 개념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좀 더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용어들이 더 뒤따라와서라도 해석하고 싶은 좀 다른 현장들을 함께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장애인의 특수성이 아닌 인간의 개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창작 활동을 살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갖고 싶은데요. 장애인의 창작 활동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장애 유형이 그 사람의 창작 활동을 전부 설명하는데 전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장애인 그 창작자 역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또한 그것이 사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 사람 이전에 장애 자체, 장애 유형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를 다 대변해 버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회가 장애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관점들이 마련될 때는 다시 장애 유형별 예술 활동, 문화 활동에 대한 되게 그냥 고도화된 분석과 해석들만 이어질 수 있어서 그것은 기존의 패러다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양한 장애 유형의 사람들을 물론 만나왔고 그랬지만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100명이면 그냥 100명 다 다른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개별성이 다양성으로서 존중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씬은 문화예술 씬 안에서 좀 더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별성에 대한 논의는 문화예술 씬 안에서 이 분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관련한 질문을 역시 여러분들께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가 누군가를 혹은 사회가 누군가를 포용하기 위해서 예술을 활용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장애 예술이라는 말도 부족하다. 뭐 이런 여러 관점과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의 개념들도 가져오면서 장애 예술을 다시 2020년에는 포용적 예술로 거의 이제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은 정말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라는 한편의 생각이 있고요. 그랬을 때 가능 여부를 고려할 때 전제된 예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나 양상이나 모습을 띠고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갖게 돼요. 저는 사실 장애인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작업만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생활예술, 청년예술, 뭐 예술 교육 이런 다양한 것과 관련된 연구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문제는 예술이었더라고요. 오늘 많은 이야기가 장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술을 해석할 때에는 또 다시 굉장히 관념화돼 있거나 거의 근대적인 그런 예술가나 예술에 대한 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 캔버스를 채운다,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것이 예술하기로 전제된 경우도 있고 그런 양상과 모습들이 예술의 전부인 것으로 되지만 요즘은 어떤 것이 예술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제가 지금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현장들을 어떤 맥락을 가지고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예술일 수도 있고 앞서 고혜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자유로움을 획득하면서 질문을 해나가는 것도 예술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소한 범위에서의 예술을 가지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포용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혹시 전제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드리는 질문들이 계속 파편화돼 있어요. 연결돼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질문만 가져온 것인데요. 긍정적인 삶의 경험을 토대로만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에게는 상처받거나 실패할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인의 창작 활동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아름다운 기억을 표현하기를 바라기도 하고 혹은 예쁜 그림을 그리거나 멋진 선율의 어떤 음악을 연주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뭐 예술을 통해서 삶을 표현하게 됐구나라고 인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보면 더 우울과 슬픔과 괴기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권리가 과연 장애인에게 얼마나 주어져 있는가. 주로 시설에서 살아야 되거나 혹은 자신이 자유롭게 일상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삶의 조건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경험들마저도 이렇게 획득되기가 어렵고 그것이 창작으로 이어지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장애인이 창작 활동을 잘 참여하게 할 것인가, 문화 공간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 환경을 잘 마련할 것인가 이전에 실패하거나 뭔가 힘든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을 갖고 있는 것인지도 좀 더 정말 더 인간적인 삶의 어떤 질문으로서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인의 창작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런 좀 딱딱한 연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가했던 적이 있는데요. 당장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역할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걸 당장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과연 장애인에게 창작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상태가 무엇인지 제가 질문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장애인이 뭔가 그냥 미술 활동을 잘하고 음악이나 뭐 문학 활동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 이전에 일상의 경험에서 일상 단위에서 자신이 뭐 충분히 슬퍼할 수도 있고 충분히 누구와 싸울 수도 있고 뭔가 일상적으로 누구와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자신이 생각하는 표현이나 창작의 범위로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좀 더 이제 더 다양한 활동들로 이루어질 때 창작이 활성화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뭔가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그 프로그램 개발로까지만 가는 그걸 해야 되는 것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예술 이전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 것에 있어서 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마 이 추운 시간에 귀한 시간에 뭔가 사람들을 모아서 큰 행사를 했는데 오랫동안 활동을 했다는 사람이 왜 뭔가 대안적인 이야기나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그림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질문만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질문은 제가 저에게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을까? 사실은 더 많은 자료도 가지고 있고 해외 사례도 굉장히 많이 조사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요즘 저희가 하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안을 먼저 말하지 않는 것에 필요성도 있고 혹은 대안을 말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오랫동안 뭐를 했다고 해서 장애인과 1대1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 안다 혹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것, 모름을 인정하는 것이 혹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그야말로 동등하고 다양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자리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런 방향성을 제안합니다 라기보다는 저는 이런 어려움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린 모두 어려움 안에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도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어려움을 계속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급한 질문에 대한 다급하고 빠른 답변만을 마련하려고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들을 놓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질문이 되고 지속적인 활동의 동력이 되는데 매우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활동한 지 한 3년 만에 이제 알겠다. 장애인의 예술 활동이란 뭐 이렇게 뭔가 알게 됐고 몇 권의 책을 보고 어떤 나라의 사례를 좀 더 한국에 많이 소개하면 되겠다라고 했다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별로 할 얘기도 없고 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더 많이 모를 수 있고 모르고 싶어서 좀 활동의 동력이 오히려 강력하게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같이 모르자는 말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모두를 포함한 질문하는 주체들을 위한 제안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좀 알자, 장애에 대해 알자라고 말하는 것과 다소 반대되는데요. 장애에 대해 알자라고 말하던 순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 대한 외부의 시선은 참 사회적이고 정의롭고 기특하고 착한 사람으로 보여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라서 했던 게 아닌데 뭐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질문을 달리 해보니까 저도 좀 풀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특히 비장애인이 알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 그리고 모른다는 것을 알면 더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궁금해하면서 그 과정 안에서 다양한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창작이나 예술도 발생될 수 있다. 뭔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예술은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공식은 되게 어렵지만 우리가 맴맴 돌면서 떠나지 않게 만드는 장소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포럼 자리가 장애인에 대한 어떤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그런 목적성만을 가진 자리가 아니라 문화나 예술과 관련된 논의와 혹은 경험과 현장과 연결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 미련한 이야기를 제가 자신 있게 좀 할 수 있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예술의 아주 큰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것, 효율적인 것, 답변을 마련하여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맴맴 돌고 있고 아주 우회하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접속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복지 분야에서 혹은 교육 분야에서 장애와 관련된 포럼을 연다면 아마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이야기가 흘렀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화나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회하고 있고 대체 저걸 왜 하고 있지? 하는 것들을 많이 해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더 접촉면들을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내가 아직도 왜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한편으로 나는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예전 작업 폴더들을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10년 전쯤에 나는 왜 10년 전쯤에 특수학교에서의 제가 방과후 강사를 한 5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 특수학교 앞에 있었던 펜스가 있었는데 그 펜스의 사진과 이미지들을 보면서 혼자 생각했던 것들이 있고 그걸 작업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수업 준비를 해도 모자랄 시간에 펜스 위에 덧씌워진 거짓말 같은 꽃들을 사진으로 찍고 그 위에 글을 쓰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그때도 좀 들었고 지금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런 펜스들이었는데요. 어떤 도심의 아주 변두리에 산속 좀 아주 깊숙이 특수학교가 하나 있었고 저는 거기에 계속 이제 방과후 강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왜 이 학생들이 여기에 온다는 거를 여기에 살고 있다라는 거를 나도 이 주변에 살고 있는데 잘 몰랐을까? 그리고 세상은 왜 이렇게 분리된 삶이 아주 자연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학교 주변으로 공사장 펜스가 쳐지면서 아파트를 짓는데 펜스에 이런 이제 포스터가 붙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했던 거죠. 함께 가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근데 함께 가고 있는가? 누가 누구와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거기에 있었던 사진 펜스에 있는 되게 관념적인 아름다운 꽃들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술이 하고 있는 아주 우회적인 질문이자 맴맴 도는 질문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세상을 바꿀 수 없고 그 누구도 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진을 찍고 이 위에 시를 썼던 사람이 세상을 전혀 바꿀 수는 없지만 하지만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다는 건 좀 모른다는 걸 인정하면서 같이 모르자고 제가 모르는 것들을 오늘 지금처럼 계속 질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민망하긴 하지만 그냥 10년 전에 썼던 시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현장입니다. 경기도 구석에 위치한 한 특수학교 주변은 곧 진행될 아파트 공사로 모든 건물이 허물어져 흙더미만 남아있다.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우리가 모르는 수백 가지 장애가 학교 안으로 들어간다. 공사장 펜스에 붙어있는 푸른 미래, 만개한 꽃들 사이로 우리가 걷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인데요. 제목은 하모니입니다. 집을 나와 지하철을 탔다. 앞에 앉은 여자가 강남 메시지라는 질문을 보고 있다.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온 첫 번째 메시지, 강해야 축복받는다. 이거는 방과후 강사를 끝나고 전철을 탔는데 어떤 여자분이 읽고 있던 책에, 그러니까 그 신문에 강남 메시지라는 신문의 제목이 그거였는데요. 거기에 첫 번째 기사 큰 제목이 강해야 축복받는다라고 써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뭔가 그 수업을 하고 돌아올 때 너무 이상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현실과 혼자 이런 걸 썼었는데 이런 것도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이것은 별로 효율적이거나 강력한 힘을 갖지 못하는 예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뭔가 질문을 주진 않을까, 그리고 저에게도 계속 질문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분들 혹은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든 같이 고민을 나누실 분들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같이 좀 모릅시다. 우린 아무것도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결코 나중에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되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질문을 또 주신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이 질문 또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채팅으로 온 질문인데요, 온라인으로. 네, 같이 모르자라고 제안하셨는데 너무 몰라서 오히려 동력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관심의 어떤 단초, 실마리 그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건 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입니다.
상대방 사람이 누군가가 궁금하면 당연히 동력이 생기는데요. 제가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이나 예술 교육과 관련된 활동이나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까지 저에게 가장 큰 동력이자 단초가 되는 거는 그 10년 전에 특수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제가 미술을 전공했는데 미술반 수업으로 제가 갔는데 두 손을 쓸 수 없고 말도 하지 못하고 침만 흘린 채로 수업에 들어와야 됐던 학생들, 그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것은 미술이어야 하는지 혹은 다른 미술이어야 하는지 혹은 케어여야 하는지 뭐여야 하는지 너무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미술을 다 버려야 했고 어떤 때는 그냥 그 아이를 제 무릎에 놓고 안아주다가 안전하게 1시간 반 후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그 아이를 이렇게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그 과정 안에서 그래서 엄청나게 특별한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학생들 혹은 또 다른 굉장히 다양한 개별성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교육이라는 것도 생각하고 예술이라는 것도 생각할 때는 저에게는 그 자체로 아주 큰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채팅에 최선영 발제자님 질문들 너무 공감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사실 저도 한 20년 전에 특수학교에 있을 때 미술 선생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미술 재미없었는데 선생님이 되게 궁금했고 아마 그 선생님도 제가 궁금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뭔가 그 시간에 저한테 참여하게 만드는 힘이 됐고 그 이후에 어떤 이런 저의 삶을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주신 말씀이 굉장히 그 사람을 궁금해하는 것이 동력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당연한 좋은 말이 아니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 감사하고요. 네, 제가 클로징 할 건데 들어가시면 제가 심심하잖아요. 계시는 거 같이 클로징. 네, 네, 추우신데 저희 이제 시간 맞춰야 될 것 같고 현장 질문도 받고 싶었지만 끝나고 저희가 여기 뒤에 들어가셔서 같이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잠깐 마련했어요. 온라인 중계는 이제 어렵지만 여기 오신 분들 이렇게 작가님이나 이렇게 발표하신 분들이 앉아 계실 거고 편하게 가서 못했던 질문들이나 또는 이제 앞으로 뭔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은 같이 교류하는 시간을 길지 않지만 가지려고 하니까요. 계신 분들은 꼭 들렸다가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거 뒤에서 하실 거니까 꼭 체크를 꼭 해주시면은 기념품도 있고 이렇게 이렇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추운데 너무 고생하셨고 최선현 작가님 너무 고생하셨고 저희 여기서 이제 오늘 포럼 1일차 마치고요. 내일 2일차가 또 있습니다. 그때도 공연도 있고 또 다른 이 잠실 창작 스튜디오의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있으니까 내일도 와주시고 또는 온라인으로라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럼 1일차 같이 있는 같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